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을 왜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이런 정치 외교, 경제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력 자금들의 흐름 같이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공급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반도체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돼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이런 반도체 공급 문제에 따라서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미국의 GDP가 최대 1%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작년 GDP가 2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4천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약 240조 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반도체 공급 문제가 올해 9월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 전반 산업의 한 169개 산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돈이 이제 손실이 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실업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죠. 이분들은 이제 실업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경제 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실업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백악관 회의에 불러서 좀 투자를 해라, 좀 강압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또 정부 쪽을 바라보고 있죠. 정부는 반도체 공급 문제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부족 문제를 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희 한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주고 백신을 받는 이런 빅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코로나 백신 특사 이런 임무를 조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뭐 여러 좀 곳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런 어떤 빅딜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 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복잡한 정치 외교, 경제적인 어떤 셈법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산업 쪽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 국회에서도, 한국 저희 국회에서도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를 4월 23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 이런 세금 혜택을 조금 더 규모로 좀 더 키우고, 세금 혜택 규모가 지금은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두 자릿수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사업에 관련된 이런 규제도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공정을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쪽, 특히 반도체 후공정 쪽에 좀 다른 기업들로 좀 다른 기업들에게 좀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이런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쪽에 이제 수혜가 더 커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반도체 후공정 종목, 대표적으로 네페스, LB세미콘 등이 있죠. 네페스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모두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구동 칩과 전력 관리 칩 패키징 테스트를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LSI 사업부의 전력 관리 칩 후공정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LB세미콘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또 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실리콘웍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작년 기준 90% 이상 주요 매출이 디스플레이, 구동치, 패키징과 테스트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네페스, LB세미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정치, 외교, 경쟁의 어떤 흐름이 반도체 사업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반도체 사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쪽에 조금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두 종목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차트에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페스 주봉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밀리 차트의 MCD라는 지표, 세력자금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이 세력들의 중장기 자본입니다. 중장기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펀드 자금, 금융감독원의 좀 감독을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자금들, 매수와 매도를 하려면 이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금들이고요. 이제 노란 색깔은 항머니, 그 계좌가 해외 쪽으로 되어 있거나 기관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은 이제 개인 자금인데요. 우선 차트, 이제 봉 차트, 캔들 차트를 살펴보면 박스를 계속 높여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18년도 6월달 고점을 뚫는 2019년도 3월달 요 지점을 한번 보면은 이 지점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요 구간이 이제 세력 자금들의 이런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세력 자금들의 굉장히 높은 자금 비율, 그리고 개인 자금 비율을 쫙 줄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뚫고 쫙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력 자금들의 굉장히 높은 자금 비율, 그리고 개인 자금 비율을 쫙 줄이는 이런 모습들,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세력 자금들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개인 자금의 비율을 좀 더 빠르게, 개인 매물을 좀 더 빠르게 흡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력 자금들의 이런 흐름인데, 보시면은 세력들이 매도를 던지는데, 빨간 색깔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세력들이 매도를 던진다는 것이고, 이 매도를 던지는데 매도를 크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게 좀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 자금을 어느 정도 좀 털어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보시면은 이제 개인 세력들이 분들이 이제 크게 빠져나갈 때는, 세력분들이 크게 빠져나갈 때는 길게 횡보를 가져가거나 좀 빠져나갑니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력분들이 크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면서 좀 빠져나갔다는 것, 그리고 개인들의 매물을 좀 빠르게 흡수했다라는 것들은 주가를 또 한번 강하게 이 전고점을 뚫고 하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LB세미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도 뭐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LB세미콘도 보시면은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일정하게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개인 매물을 좀 빠르게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개인 매물을 흡수했다라기보다 한 달 전에 개인 매물을 흡수하고 나서 개인 자금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흔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저점과 고점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 전고점을 뚫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주봉을 보시면은 세력 자금들의 굉장히 높은 자금 비율과 그리고 개인 자금들이 거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전고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018년도 6월달 고점인데, 요 고점을 뚫고 올라설 때, 요때 이제 세력 자금 흐름을 보면은 세력 자금들의 굉장히 높은 자금 비율, 그리고 개인 자금 비율이 거의 없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의 비율이 적고 세력 자금의 비율이 많아야, 당연하겠죠. 세력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주식수가 더 많아야 거기에 그 종목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떤 그 흐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어떤 흐름이 또 괜찮아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 자금들의 흐름,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반도체 사업 쪽, 이런 반도체 후공정 쪽에 좀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들, 저희가 이런 세력 자금들의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외교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이런 어떤 증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상황을 다 보고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빠져나간다 보시면 이제 개인 자금들이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은 늘어난다, 이렇게 개인 자금이 여기서 개인 자금이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력들의 매수 매도 흐름을 볼 수 있는 DG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앞쪽에서는 이제 고점이 올라가는데 세력 자금이 고점에는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버전스, 이런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빠져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 자금들의 흐름을, 이런 움직임들을 잘 보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은 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잡으면 좋을 것이냐? 우선은 세력 자금들의 흐름을 좀 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선은 저희가 이분들이, 세력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릴지는 우선 미국 상황도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저희 한국 간의 어떤 그런 협의 사항도 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저희가 확실하게 좀 잡아낼 수는 없겠으나, 좀 그래도 이 가격이 확실히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매수세, 홈리 차트에서 BB 지표, 이 빨간 색깔 밴드가 넓으면 넓을수록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인데,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가격이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이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보는 그런 판단,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고려하고, 매수 좀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고려하고, 세력 자금들의 흐름을 고려하고, 그런다면은 이 두 종목에서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